여러분, 만약 남자보다 100만 1000만 명이 더 많은 여성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영하의 온도에서 아기들이 밖에서 낮잠을 자고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극한의 땅,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하 67도의 겨울을 견디는 마을부터 구급차를 타고 크루징하는 백만장자들까지 이 나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독신일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전통과 대조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면모를 탐험할 준비를 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나라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놀라운 지리와 기후를 탐험해봅시다. 20지리와 기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17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핀란드, 중국, 북한 등 16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크기는 북극의 추위에서부터 남부의 아열대의 따뜻함까지 다양한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기온은 영하 67도에서 섭씨 45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극한의 추위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인 오이мя콘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곳의 기온은 영하 67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러시아 부모들은 독특한 전통을 실천합니다. 아기들을 겨울철에 잘 포장한 채로 밖에 두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회복력을 기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극단은 수천 년 된 관습을 보존하는 원주민들이 사는 추코트카와 같은 지역의 풍부한 전통을 반영합니다. 얼음으로 덮인 툰드라에서부터 무더운 남부 평원까지 지리는 러시아의 삶을 형성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공간이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섹션에서 알아봅시다. 19. 인구 불균형과 성비 차이. 러시아는 놀랍게도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약 1억 4060만의 인구에 비해 제곱킬로미터당 단 8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극동과 같은 광대한 지역은 인구가 드물게 거주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서부의 도시들은 번화한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리와 사회 역학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이주하여 동부 지역은 훨씬 적은 인구를 남기게 됩니다. 이 복잡함에 더해 러시아는 약 8,400만 명의 여성과 7,300만 명의 남성이 존재하여 1,100만 명 이상의 성비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현실은 특히 관계를 찾는 여성들에게 독특한 사회 역학을 제공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며 해외에서의 기회를 탐색하는 국제 데이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러시아 여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불균형 사회를 헤쳐나가며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사랑을 찾고 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18. 러시아 여성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우아함. 러시아 여성들은 그들의 우아함과 문화적 감각으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국제 미인 대회에서 자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아함은 단순한 타이틀을 넘어 일상적인 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러시아의 어려운 기후를 고려할 때 외모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특히 눈에 띕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눈 덮인 거리를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하이힐과 맞춤형 코트를 입고 완벽한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심지어 장을 보러 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멋스럽게 해냅니다. 러시아 여성들에게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 규율,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운만 있을 뿐이다. 라는 지역 속담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얼어붙는 겨울에도 그들은 스타일을 잃지 않으며 자신감과 강인함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들의 우아함에 대한 헌신은 외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들의 적응력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우아함과 회복력의 조화는 그들이 도전 앞에서도 강인함의 상징이 되게 합니다.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7. 역사적 및 정치적 유산. 러시아는 방대하고 역사적으로 풍부한 나라로 오랫동안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2017년의 혁명 이전,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태평양까지 뻗어있는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은 불안정을 초래하여 2022년에 소련이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동안 러시아는 소련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과 같은 주요 세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구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20세기 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 러시아는 그 크기, 자연 자원, 지정학적 역할 덕분에 여전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는 러시아를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제국의 몰락에서 세계 강국의 부상까지 러시아의 역사는 세계를 형성해왔지만 어떻게 한 전직 KGB 요원이 이 나라를 현대시대로 이끌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6. 블라디미르 푸틴. KGB에서 대통령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2075년에 KGB 요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반첩보 활동에 집중하고 나중에는 동독에서 정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신중함, 전략적 분석, 충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그 이후의 정치적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91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붕괴 이후 KGB를 떠난 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상승은 2099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말 그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오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여정은 매혹적이지만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의 랜드마크는 세상을 매료시킨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15. 크렘린과 붉은 광장. 크렘린은 러시아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중심지로 모스크바에 위치한 요새화된 복합체로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렘린은 종종 러시아 의회의 동의어로 오해받지만 역사적으로는 모든 요새화된 도시를 지칭하며 러시아 전역에 약 20개의 크렘린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은 가장 유명하며 궁전, 대성당, 정부 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도 있습니다. 크렘린은 차르의 왕관과 러시아 예술과 같은 문화적 보물을 소장하고 있어 정치적 중심지이자 주요 역사적 장소로 기능합니다.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렘린 종이 있으며 무게는 200톤이지만 파손으로 인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크렘린 맞은편에는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무대입니다. 소련 시대의 군사 퍼레이드부터 현대의 정치적 시위까지 이곳은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크렘린이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의 권력을 상징한다면 모스크바는 웅장함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보여줍니다. 이제 수도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14. 모스크바. 수도와 현대의 경이로운.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로 인구는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대 전통과 현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크렘린, 붉은 광장, 극장, 박물관, 공원과 같은 랜드마크로 유명합니다. 모스크바는 인구당 100만장자의 수에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부 부유한 주민들은 도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임대하기도 합니다.
모스크바의 스탈린 건축물에는 7잠의 마천루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이 도시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374m의 연방타워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센터, 즉 모스크바 시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은 러시아 수도의 경제 성장과 야망을 반영합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문화 너머, 모스크바는 독특한 지하 보물인 지하철 시스템을 숨기고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13. 모스크바 지하철. 모스크바 지하철은 2035년에 개통된 럭셔리와 역사의 멋진 조화입니다. 소련 시대에 건설된 이 지하철은 나라의 힘과 자부심을 반영하기 위해 웅장한 인민의 궁전 시리즈로 설계되었습니다. 콤소몰스카야 역과 같은 역은 우뚝 솟은 기둥, 금으로 장식된 모자이크,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장면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결합하여 상들리에 조각 양각, 광택이 나는 화강한 바닥을 보여줍니다. 각 역은 예술적인 경험처럼 느껴지며 국가의 힘을 기립니다. 오늘날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아르데코와 미래적인 요소가 결합된 마야코프스카야 역이나 역사의 생명을 불어넣는 노동자들의 청동 조각이 있는 플로시차드 레볼루치 역과 같은 화려한 역에 감탄합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다른 놀라운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시베리아 횡단 철도. 우리 여행의 다음 단계는 특별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뻗어있는 이 경이로움은 9,000km에 걸쳐 있으며 8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릅니다. 2016년에 처음 개통된 이 철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여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은 분주한 도시에서 옛단 마을, 울창한 숲에서 광활한 초원, 장엄한 산맥까지 러시아의 놀라운 다양성을 드러냅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생명선이자 모험과 로맨스의 상징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전 세계 수많은 작가, 영화 제작자,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기차에 탑승하면 러시아의 광대함과 그 문화의 풍부한 직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에서 손길 닿지 않은 황야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여러분을 러시아의 심장부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환경으로 정의되는 시베리아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탐험해 봅시다. 11. 시베리아. 광대하고 혹독하며 신비로운 시베리아는 13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광활한 황야로 러시아의 76%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합친 것보다 더 넓지만 인구는 고작 4천만 명으로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땅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은 극단적인 환경, 높은 산, 얼어붙은 툰드라, 울창한 숲, 그리고 맑은 호수로 정의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오이мя콘과 같은 옛단 마을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온이 영하 67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을 계속 작동시키고 두꺼운 모피 옷을 입으며 얼음을 뚫고 물을 얻는 방법으로 적응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겨울철 기온은 영하 50도에 달하며 몇 달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사람들은 회복력, 전통, 그리고 독창성을 바탕으로 번창합니다. 그들에게 시베리아는 단순히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힘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만나는 소중한 땅입니다. 러시아의 특별한 전통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놀라운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굴락굴락은 소련 정권 시절 시베리아에 설립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감옥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고통이 있었던 시기를 나타냅니다. 굴락이라는 용어는 러시아어로
교정 노동 캠프의 주관을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이러한 옛단 캠프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위협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종종 힘든 조건과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이 캠프는 시베리아의 자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수감자들은 도로와 철도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굴락은 그 힘든 현실로 기억되며 많은 수감자들이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굴락은 집단 묘지와 수감자의 고통을 반영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논의에서는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부분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개인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역사적 불의에 대한 연민과 정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굴락은 러시아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무서운 기억이지만 시베리아의 가장 혹독한 지역에서도 오이мя콘과 같은 공동체가 번창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구 오이мя콘. 추위의 극점 오이мя콘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중 하나로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96도에 달할 수 있으며 겨울은 9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거의 500명의 주민들은 극한의 조건에 적응하여 차량의 엔진을 계속 작동시키고 여러 겹의 옷을 입으며 모피를 포함한 두꺼운 옷을 착용합니다.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 두꺼운 털을 자랑합니다. 극한의 추위는 이웃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지역의 야쿠트족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며 그들은 술록과 생선을 포함한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며 종종 날것이나 얼린 상태로 소비합니다. 자연의 추위를 이용해 음식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얼어붙는 조건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시베리아는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니라 전설적인 바이칼 호수와 같은 숨막히는 아름다움의 고향입니다. 8.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의 진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호수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맑은 물, 독특한 생물 다양성, 숨막히는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물과 놀라운 얼음 형성으로 마법 같은 장면으로 변모합니다. 지구의 담수의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깊이는 1640m 이상으로 두 개의 부르즈 칼리파 마천루가 쌓인 것보다 더 깊습니다. 시베리아는 또한 유라 산맥의 고향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봉우리, 깊은 계곡, 광활한 숲은 하이커와 탐험가들에게 천국과 같은 장소를 제공하며 고대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타이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숲으로 1000만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러시아의 거의 60%를 덮고 있습니다. 이 북방 숲은 곰, 스라소니, 무스와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모습은 매혹적인 시각적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칼 호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증명하지만 시베리아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노릴스크에서는 오염의 현실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봅시다. 7. 노릴스크, 가장 오염된 도시? 노릴스크는 북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노릴스크의 오염은 니켈, 구리, 팔라듐 추출을 포함한 광범위한 채굴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재련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황과 기타 유해 물질이 방출되어 공기 질과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오염 수준은 주민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 암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노릴스크는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공기나 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노릴스크로의 여행은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일부 도시들은 제한이 있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노릴스크의 상황은 산업 오염이 환경과 공공건강에 미치는 지속적인 문제를 강조합니다. 노릴스크의 도전은 엄중하지만 러시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도시들도 있습니다. 문화의 보석,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봅시다. 6. 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의 보석.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며 러시아에서 가장 놀라운 도시 중 하나로 우아한 건축물, 운하 네트워크, 풍부한 문화 역사로 유명합니다. 2003년에 퓨트르 대제가 유럽의 대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세운 이 도시는 200년 넘게 러시아의 제국 수도로 기능했으며 그 유산은 여전히 그 웅장함에서 드러납니다. 네바 강을 따라 산책하면서 방문객들은 장엄한 궁전, 복잡한 다리, 역사적 랜드마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하이라이트는 화려한 겨울 궁전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미술관입니다. 이곳에는 렘브란트, 다빈치, 피카소와 같은 거장들의 300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예술 컬렉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걸작뿐만 아니라 궁전의 놀라운 건축물에도 감탄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매력은 예술과 역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름의 백야 동안 태양이 거의 지지 않을 때 도시는 마법 같은 빛을 발합니다. 축제, 콘서트, 기념행사가 거리를 가득 채워 생기 넘치고 기억에 남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러시아에서 단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다면 오이мя콘의 얼어붙은 풍경에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아한 운하까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5. 추코트카와 에스키모. 전통 추코트카는 러시아의 옛단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춥고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76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방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고작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혹독한 환경은 생존과 문화적 적응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영구 동토층 때문에 고인을 묻는 것이 어렵고 지상에 있는 무덤이나 여름까지 시신을 차거나 지하실에 보관하는 등의 대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은 추코트카의 원주민 인구, 즉 추크치와 에스키모의 관습과 회복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함과 한대의 상징으로 방문객들을 음식과 숙소로 맞아주며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 관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전통은 사람들의 자원 폴리스과 혹독한 기후에서 번영하려는 결단력을 반영하여 추코트카를 지속적인 신비와 적응력의 장소로 만듭니다. 4. 독특한 전통과 신비. 추코트카의 원주민 여성들은 독특한 환대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통은 역사적으로 방문객과 함께 잠자는 공간을 나누는 것이며 모든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관습은 친밀함이 아닌 환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일부로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알래스카, 그린란드, 캐나다의 이누이트 그룹에서도 이러한 관습이 관찰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지역의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발전했으며 공동체 유대감을 촉진하고 사냥과 같은 필수 활동을 위한 협력을 통해 인구 증가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기후에서는 심지어 친밀한 관계조차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커플은 종종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지냅니다. 전통 이복은 따뜻함과 실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도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극한의 조건에서 번영하는 사회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인간의 적응력을 증명하지만 러시아의 자연 경이로움, 특히 카무차카 반도는 이 특별한 나라에 또 다른 마법의 층을 더합니다. 3. 카무차카 반도.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카무차카 반도는 극적인 대조로 가득 찬 자연의 놀라운 낙원입니다. 활동적인 화산, 간헐천, 험준한 피오르, 그리고 편안한 온천으로 유명한 이곳은 독특한 경험을 찾는 모험가와 자연 애호가들을 매료시킵니다. 12개 이상의 활동적인 화산이 있는 화산 경관은 숨막히는 전망과 하이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헐천은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하며 온천은 험준한 지형을 탐험한 후에 휴식을 제공합니다. 지리적 특성 외에도 카무차카에는 몽골과 티베트 이주자의 후손인 작은 불교 공동체가 있으며 그들은 사원과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신성한 공간은 이 지역의 거친 아름다움에 평화와 영성을 더해줍니다. 카무차카의 거칠고 아름다운 경치는 잊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러시아의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차, 즉 보드카가 아닌 차가 정말 이 나라의 가장 사랑받는 음료일까요? 이 보드카보다 차 문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차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인구당 차 소비량이 5번째로 많습니다. 이 소중한 음료는 2000세기 동안 도입되었지만 처음에는 유럽보다 10배 비쌌고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운송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차는 필수품입니다. 러시아에서 친구를 방문할 때는 쿠키와 함께 차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종종 꿀이나 잼으로 달게 되어 정말 맛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차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러시아인들도 뒤지지 않으며 각 사람은 하루에 5잔에서 10잔의 차를 마십니다. 설탕을 넣은 홍차가 인기가 있지만 녹차와 무가당 홍차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서 뜨거운 차 한 잔만큼 쌀쌀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드카보다 차, 맞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나라의 기이함과 경이로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1. 테트리스와 게임 유산. 여러분, 사랑받는 게임 테트리스가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이 고전 전자게임은 세대를 사로잡아 온 게임으로 러시아에서 발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20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가 소련의 일원이던 시기에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의 엔지니어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가 소련 컴퓨터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테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네를 의미하는 테트라, 그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를 결합하여 게임의 이름을 테트리스라고 지었습니다. 테트라라는 이름은 각 게임 조각이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